역사를 보면요. 어떨 땐 정말 완벽하게 실패한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질투심,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잃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진짜 복수라는 게 상대방한테 막 분노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삶에서 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관심. 그게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비극이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국지의 군벌 원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원수라면 무능의 아이콘 뭐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모든 걸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격이죠. 당대 최고 명문가라는 엄청난 브랜드같이 돈과 물자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꿀땅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덜먹을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어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이미 올라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독버섯 같은 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몰락을 불러온 이복형 원소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이었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원술은 정실 부인의 아들, 그러니까 가문의 정식 후계자였습니다. 반면에 형인 원소는 첩의 아들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원술한테 갔어야 맞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형인 원소가 오히려 뛰어난 처세술로 명성을 쌓으면서 가문의 중심인물로 떠오르니까 원술의 자존심에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원소가 자기 친어머니 상을 치르는 것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명성을 더 높이니까 원술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어디 천한 종놈 따위가! 이렇게 외치면서 그의 인생 나침반은 딱 하나의 방향만 가리키게 되어 바로 원소만은 무조건 이긴다! 였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원술의 비이성적인 선택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의 유일한 전략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소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한다 였습니다. 이게 합리적인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원수에게 반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추락은 크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계에게 반대하려고 황제를 지지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 황제가 보낸 사신을 인질로 잡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보이죠. 두 번째, 원소의 적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악명 높은 도적이나 흉노 같은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가문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게 안 통하니까 결국 자기 백성을 쥐어짜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원소를 향한 징후였습니다. 원소의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원술은 극심한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이제 원소를 이길 방법이 딱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해버린 거죠. 이건 어떤 치밀한 계산에 따른 관력욕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질투심에 누민먼 마지막 발악이었던 겁니다. 원술의 황제 등극을 상대 기업의 재무제표로 분석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보세요. 모든 군벌이 등을 돌리면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죠. 그럼 수익은 빵원입니다. 제로. 반면에 황실을 유지하려는 사치를 부려야 하니 고정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연암 원씨라는 당대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모두의 적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만 늘어난다? 결과는 뭐겠어요? 네, 완벽한 파산이었죠. 자, 그렇다면 원술의 이 길고 긴 실패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그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거울 같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술의 삶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실패하는 방법 3단계를 알려준 것 같아요. 물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라이벌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다. 둘째, 그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 원칙과 가치를 전부 내팽개친다.
마지막으로 셋째, 실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저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건다. 원술은 이 모든 단계를 정말 충실하게 완벽하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지독할 만큼 허무합니다. 평생 서로를 물어뜯던 원술과 원소는 결국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둘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동안 강가에 앉아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던 제3자, 바로 조조가 그 모든 것을 차지했죠. 이게 바로 그들의 집착이 낳은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원소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혹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할 우리 자신의 성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원술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잊지 말고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자신만의 원소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